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영주권 취득 목적의 비자 발급 금지를 종료했습니다.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에 이어 뉴욕에서도 자생적 계통의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에 3월 중순쯤이면 또다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요양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보좌관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한 폭로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4,502명 늘어난 2,839만 6,896명, 사망자는 3,210명이 늘어 50만 7,80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139명이 늘어 161만 1,031명, 사망자는 119명이 늘어 4만 7,156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119명이 늘어나 77만 5,386명, 사망자는 99명이 늘어 2만 3,07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975명이 늘어 27만 9,159명, 사망자는 19명이 늘어 7,6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영주권 취득 목적의 비자 발급 금지를 종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합법 이민에도 제동을 걸어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영주권 취득 목적의 비자 발급 금지를 종료하는 선포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할 수 있는 여러 입국 방식 중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합법 이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영주권 발급 그리고 영주권 취득 목적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이민용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미국인 대신 일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조치로 기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고 그린카드 취득에 유리한 고급 두뇌 및 고급 기술 확보자가 이민을 신청할 수 없게 돼 미국 기업의 유망 인력 충원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카드 동결로 미국에 올 수 있었던 66만여 명이 입국을 금지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그린카드 동결 해제령은 전임 행정부의 기존 조치를 뒤집고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 이민개혁의 일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두고 의회가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50여 개 대기업들이 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150여 개의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고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양당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서한 서명에는 구글, 인텔, IBM과 같은 정보기술 기업과 AT&T와 컴캐스트 등 통신 유틸리티 업체,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항공사,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참여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블랙스톤 등의 투자회사와 은행, 보험, 부동산, 호텔, 소매업체도 대거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전의 연방 구제 조치들은 필수적이었지만 국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위한 궤도에 오르려면 더 많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의회는 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에 따른 부양책을 승인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 후반께 부양책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 법안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 상원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의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단순 과반만 확보되면 부양안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공화당은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이 미국의 현재 상황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에 이어 뉴욕에서도 자생적 계통의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의 효력을 약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됩니다.
컬럼비아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이번 주 발표를 앞둔 논문에서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채취한 코로나19 표본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중순 사이 이 변이 코로나19의 발견율이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지난 2주 동안에는 12.7%로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표본에선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자생적 계통의 바이러스가 대량 발견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연구진은 이 변이 코로나19가 남아공발 변이, 브라질발 변이와 유사하다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에 발생한 이 484K 변이가 공통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484K 변이는 바이러스가 인체의 항체를 더 효과적으로 피하고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저항력을 높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자체 발생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2주 동안 확보한 바이러스 표본을 검사한 결과 올해 1월 표본의 절반에서 변이를 찾아냈고 이 변이는 산소 호흡기를 써야 할 정도로 위험성을 높이고 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에 3월 중순쯤이면 또다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 전에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1차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2차 접종은 일단 연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의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뒤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자의 급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우리는 영국발 변이가 약 열흘마다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3월의 셋째 주가 될 무렵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자문단 멤버이기도 한 오스터홀름 소장은 미국에서 변이에 의한 코로나19의 대확산을 강하게 경고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23일에는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차원에서 보고서를 내고 변이로 인한 대확산이 닥치기 전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2차 접종을 늦추자는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3월 말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수백만 명이 단 한 차례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했을까 봐 걱정된다며 보건당국이 최소 한 번이라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모더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생산을 위해서 초기 임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모더나는 24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식별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B.1.351에 대응하기 위한 변이 특화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실험제 생산을 마치고 국립보건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14개 주에서 46명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의료계는 현재 각 제약업체가 생산 중인 백신 효능을 떨어뜨리는 돌연 변이를 내포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식품의약국의 최근 업데이트 지침에 따라 사측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임상 참가자는 물론 모더나의 기존 백신을 맞은 참가자를 상대로도 면역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변이 바이러스 임상 시작을 고대하고 있다며 팬데믹 격퇴를 위한 국립보건원의 지속적인 공동작업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를 격퇴하려면 변이 바이러스에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백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자본을 신규 투입하고 2022년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을 14억 회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6,600만 회 이상 접종됐습니다. 1회 접종에는 약 4,500만 회분이 넘게 쓰였는데요. 성인 6명 중 1명이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셈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4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의 총 배포량은 8,866만 9,035회분입니다. 이 중 6,646만 4,947건이 실제 접종 완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미국인은 4,523만 7,143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3.6%, 성인 인구의 17.3%에 해당합니다.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미국인은 2,060만 7,261명으로 전체 인구의 6.2%, 성인 7.9%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접종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텍 공동개발 백신과 모더나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3,415만 9천여 회 접종됐고 모더나 백신은 3,219만 4,200여 회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날까지 787만 6,011회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고 텍사스가 492만 3,960회, 플로리다가 450만 2,702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4월 말까지 3,400만여 회를 추가로 접종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요양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요양원 환자 가족 및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24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 지미 벤 브레이머 뉴욕시의원, 브래드 랜더 뉴욕시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 요양원 사태에 대해서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과 즉각적으로 병원, 요양원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쿠오모 주지사가 병원, 요양원의 면책 특권을 허용한 것은 이익단체인 뉴욕 병원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 주민 다수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가 요양원 상황에 잘못 대응했다고 답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메리스트 칼리지가 지난 15일부터 17일 뉴욕 주민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쿠오모 주지사의 요양원 정책이 적어도 일부분은 잘못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보좌관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한 폭로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전 보좌관은 둘만 있을 때 강제로 키스를 당한 적도 있고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전 보좌관인 린지 보일러는 온라인 매체 미디엄에 올린 글에서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성희롱 피해를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보일러는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 사무실에서 둘만 있을 때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열린 문으로 걸어 나가려고 할 때 쿠오모 주지사가 자기 앞으로 와서 입술에 키스했다며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오모 주지사가 2018년에는 자신의 허리와 팔, 다리를 일부러 만졌고 2017년 10월 비행기 안에서는 스트릿 포커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일러는 또 쿠오모 주지사가 다른 보좌관에게 자신과 쿠오모의 여자친구로 소문난 인물이 닮았다고 둘이 자매일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일러는 쿠오모 주지사가 여성 보좌관들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로 악명이 높았고 다른 전직 보좌관 2명으로부터 쿠오모 주지사가 성희롱을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보일런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대변인은 더힐에 보일런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인의 5.6%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성소수자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4일 로이터 통신은 갤럽이 지난해 미국인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5.6%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비율 4.5%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비율의 변동률이 24% 정도라는 점을 짚으면서 상당히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18세에서 23세 가운데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인식한다는 비율이 15.9%로 다른 계층보다 높았던 것이 급증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2%는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답해 2007년 PRRI의 조사 36%보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답한 경우 이 가운데 54.6%가 양성애자였고 24.5%가 남성 동성애자, 11.7%가 여성 동성애자, 11.3%가 성전환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946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1.3%로 다른 연령층보다 낮았습니다. 또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이 성소수자라고 답한 비율이 6.4%로 남성 4.9%보다 높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리버럴 성향이 13%로 보수 2.3%보다 높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베이 지역에서는 실내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내 식사와 운동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식당 안에 앉아 식사를 하고 실내에서 운동을 즐깁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마테오와 마린 카운티의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 재개 2단계인 레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강제 폐쇄됐던 비즈니스가 수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We had one member ask if we could be back inside again, and he said it's like Christmas morning all over again. We started getting tonight, well, as we do every day, deep cleaning, sanitizing everything, and get ready to open tomorrow indoor 25%. 짐과 피트니스 센터 등 체육시설의 실내 수용 인원은 10%, 식당, 영화관, 박물관은 전체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쇼핑센터와 소매업체의 경우 수용 인원의 50%, 종교 실내 행사의 수용 인원도 25%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야외 영업이 허용됐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업주들과 주민들 모두 일상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카운티 상당수가 부분 실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increase our capacity, get somewhat back to normal, just start easing into, hopefully the new normal. 오는 26일부터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야외 스포츠가 허용되면서 풋볼 등 청소년 스포츠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히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혐오 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27살 미 공군 베테랑 데니 김 씨는 지난 16일 밤 8시 40분쯤 LA 한인타운 캔모어 거리에서 남성 2명이 다가와 칭총, 또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doing it as a criminal threat / hate crime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attacked him physically and verbally because of his nationality. 김 씨는 친구가 가해자들을 막아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눈이 멍들고 코에는 일부 금이 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 CCTV 영상을 비롯해 용의자들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30대 히스패닉 남성 2명으로 추정되며 폭행을 가한 후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수정치 대비 11만 1,000건이 감소해 다우존스 추정치인 84만 5천 건을 훨씬 밑돌았고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은 80만 7,750건으로 전주 수정치와 비교해 2만 500건 줄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42만 건으로 10만 1,000건이 줄어 지난해 3월 21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로 해고됐던 식당 직원들을 일터로 다시 복귀시키는 식당들에게 최대 5만 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개발국의 에릭 게틀러 국장대행은 주 예산 청문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강제적으로 실내 영업을 중단했다 다시 재개한 식당들의 경우 일터에 복귀한 직원 1인당 $5,000씩 또는 최대 $50,000까지 텍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됨에 따라 불법 유통된 마리화나 소지 등 경범죄에 대한 체포가 중단됐습니다. 주 검찰총장은 전날 필 머피 주지사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새로운 단속 지침을 발표하고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에 대한 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집행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또 이날까지 미결로 남아있는 경범죄 케이스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주민들을 위해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한 폴킴 시의원은 누구든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신분 여하 또는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무료 검사는 내일과 3월 1일, 3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